예, 오늘 오전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에 귀국하면서 사과한 이후 8일 만에 또 한 공식 사과였습니다. 네, 롯데 사태와 관련해서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또 네. 사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과보다 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나온 뉴스가 롯데홀딩스, 그러니까 한국 롯데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주주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측 지주회사라고. 예,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일에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표 대결을 벌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간 차남을 포함해서 이사를 6명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이 그 결정에 대한 추인 포함해서 아버지를 내친 결정에 대한 추인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가 판가름이 나겠죠. 네. 사실 오늘 오전의 발표를 보면 차남인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 같아요. 주총회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 롯데 정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포대결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승자 독식의 구도가 확고해지는 거죠. 17일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형인 신동주 부회장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타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타협하고 중재하려면 네.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남이 자신이 경영권 분쟁의 승리자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줬어요, 사실. 네.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족과 경영은 경영은 별개다. 별개다. 네. 확실히 선을 그었죠. 그리고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그 일문일답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0%는 광윤사가 가지고 있고 30%는 오늘 처음 그걸 사주. 밝혔죠.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신동주 형이 밝힌 게 맞았던 겁니다. 그동안 신동주 이게 형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 형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광윤사 한 3분의 1쯤 되고 네. 그다음에 3분의 1쯤은 우리 사주가 있고 예. 3분의 1쯤 나머지 계열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자기 지분은 2%가 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동빈 회장이 자기 지분이 1.4%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거 하기 전까지는 마치 신동빈 회장 거는 19%쯤 되는 걸로 대충 그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3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구도로 돼 있다는 걸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네. 구도는 누구에게 유리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뭐냐면 예. 아버지 지분은 형이 가져간다고 보고 예. 중간 거 예. 지금 우리 사주 한 30% 되는 거, 33% 되는 거 네. 이거를 누가 가져오느냐. 예. 양쪽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호 지분 표 대결로 가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의 모양새가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집안에 큰 싸움이 나서 동네가 시끄러워지면은 예. 가장이 사과하는 게 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계자는 나다. 이런 걸 추인받는 자리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베일에 쌓인 롯데 지분 구조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동빈 회장이 롯데 호텔을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또 좀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오늘 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장 중요했던 게 구체적인 대안이거든요. 사과는 네. 몇 차례 했고요. 예.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인데 이제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과 네. 관련한 대안이죠. 그동안에 많이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한국의 롯데 지주격인 호텔 호텔 롯데의 롯데.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적인 걸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 일본 지주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하자면 절연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외양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선언이 중요한 게 롯데 아니죠. 호텔을 공개하는 것과 네. 또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것과 예. 지금 일본의 지주회사 절연을 한다는 것과 네. 어떻게 들으면 잘 정리가 안 될 텐데 예.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 구도상은 네. 일본 자본입니다. 네. 예. 거의 99% 이상이 일본 자본입니다. 네.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예. 가지고 있는데 예. 호텔 롯데는 어쨌든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라고요. 그게 예. 큰 핵심인데 이거를 상장을 한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일반한테 내놓을 거냐 이거. 예. 신동주 일가가 가지고 신격호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조금만 내놓고 나머지 한 80% 자기가 가지고 있겠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에서는 적어도 뭐 60% 70%를 일반에 공개하고 네. 한 30% 정도 대주주로 가지고 있고 뭐 이래야 이게 공개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신동빈 회장이 말씀하신 네.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적어도 국민기업의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네. 법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당 부분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공개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근데 봅니다. 상장하려면 또 일본 주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식을 내놓고 가는 건지 두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런 것이 관건이 되는 건데 바로 이게 절연이라는 문제는 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예.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호텔 롯데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사실 또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면 주식을 증여한다든지 네. 증여세도 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언 절차가 복잡한 이후에 거죠. 실천할 게 참 많습니다.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앞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고를 가지고 한 부분 외에 일문일답이 이제 몇 가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도된 답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문일답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 방향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일 롯데를 분리 경영할 생각이 없다 이런 네.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향후 뭐 지배 구조를 뭐 개선을 한다든지 경영의 투명성을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큰 방향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간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승자 독식 구도로 간다는 거고요. 네. 이제 조금 떼주는 방식의 타협과 중재는 없다는, 즉 이제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 롯데의 경우에 아까 비상장 회사가 많다는 것 말고도 많은 그 지배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416개 이르는 그 각종 정치불명의 회사들이 칡뿌리처럼 얽혀 있거든요. 순환 출자 구조. 그렇습니다. 돼 있죠. 순환 출자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건 예. 추후의 문제입니다. 다만 차남인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주도하에 예. 철저하게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통합해 나가면서 통합 경영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경영권과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일각이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한일 롯데를 이참에 좀 분리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분리할 거냐. 예. 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이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데가 각기 맡은 그 툴을 가지고 각기 맡은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다 달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럼 그걸 나중에 통합을 해보면 어떤 것은 이게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가 드러날 거고 네. 예. 어떤 것은 이 대주주에 관한 공시를 위반했는지가 드러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합쳐지면 투명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예. 한국과 일본의 관할권 문제가 생기면 예. 그렇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 예. 저런 정보를 많이 달라고 그랬는데 일본 상법에 의해서 비상장 회사 안 할 수 있다는데 네. 그걸 얼마나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느냐. 그저 제가 보기엔 가장 효력이 있는 게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한테 납세 자료를 좀 달라 그랬거든요. 예. 신 회장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세금을 냈어요. 네. 근데 과연 우리나라 세금 낼 때는 일본에 낸 걸 제하고 냅니다.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루트를 따라가 보면 예. 예. 상당한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거꾸로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기업이니까 우리 측에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한국 기업이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했다는 근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 3일 귀국하면서는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발생하니까 네. 한국 기업이다 그랬는데 그 논리로는 좀 약해요. 예. 지주회사가 일본에 있고 일본 회사에서 모태가 돼서 출범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한국 기업이냐 하는 그동안 제기된 의구심을 푸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정부와 정치권, 우리 국민들한테 달려있겠죠. 그리고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는 걸 그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되겠죠.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일본 정부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측 주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뭐 대국민 사과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제 총수가 나와서 이제 뭐 사과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사과지만은 기자회견 하는 내내 뭐 쉬도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예.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이것이 이제 경영권 싸움에 대한 어떤 반 롯데 정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상쇄하기 위한 그 노력인 것 같고 또 4년 안에 정규직 2만 4천 명을 뽑겠다고 또 약속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노력들이 조금 뭐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결정적으로 한풀 꺾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7일 그 특히 2만 4천여 명을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고용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네. 사실은 역풍이 좀 더 컸어요. 이 네티즌들 정서 같은 걸 보면 예. 본질은 놔두고 정부와 국민의 환심을 사겠다 이런 의지로 비춰져서 예. 사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발표한 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 이제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과 한국 기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걸 입증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통해서 예. 반롯데 정서를 이제 반감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발표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순환 출자 80%를 연말까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복잡한 롯데의 어떤 순환 구조 고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이제 남은 기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신동빈 회장이 그 얘기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좀 남거든요. 칡불이 얽혀 있는데 이게 쉽사리 이제 풀릴까요? 박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80%면요. 연말까지 지금 8월이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333개 이상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416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400여를 끊어내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게 하고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끊고 뭐도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개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지분을 가진 만큼 내가 돈을 넣은 만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순환 출처를 끊겠다는 것은 뭐냐면 네. 권한은 지분은 별로 없는데 돈은 별로 넣지 않고 거미줄처럼 엮어가지고 지배력만 가지고 있겠다는 게 순환 출자고 상호 출자를 금지하니까 편법으로 직선을 금지하니까 곡선으로 돌아선 건데 예. 그거를 좀 더 끊어내려면 지주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7조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7조 원쯤 가지고 계열사를 제대로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순환출자 뭐 이런 얘기는 그겁니다. 핵심이 경제를 집중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고 네. 자기가 가진 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게 경제 정의상 옳다라고 하는 게 경제 민주화 개념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그 정관계의 그 롯데그룹에 대한 압박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금융감독원이 롯데 쪽에 공시 담당 임원을 불러서 재무제표를 내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어떤 의무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인데 네. 예. 불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의문을 풀어달라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한국 기업이냐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아마.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벌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부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꼭 금감위뿐만 아니라 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도 이런 작업들을 진행 중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뿌리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협조 없이 일본에 대한 협조 요청은 했습니다만 네네. 협조 없이 문제의 본질까지 다가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주주총회를 둘러싼 표대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형이 소송전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것이 네. 이제 아버지가 롯데홀딩스에서 내렸던 6명의 이사 해임안의 법적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때는 이제 가족들로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롯데 정신 상태가 호텔의 문제가 되겠죠. 대주주, 실제로 대주주는 L펀드라고 12개가 있는데 네. 12개가 이제 신동빈 회장이 등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9개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네. 소송이 시작된 또, 거죠. 또 형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제 또 일본에서 냈어요. 예, 네, 또 낸 거죠. 내가지고 그게 이제 또 거기서 핵심은 아버지 위임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신동빈 회장이 이거 문서 위조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언론 일각에서는 이제 방문해서 네.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진단 결과를 받아뒀다. 차남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법적 효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앞으로 이제 향방을 가르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 롯데에 대한 좀
감독을 좀 강화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찬반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지요? 네. 국민연금이 어떤 이제 예스냐 노냐 예.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기업을 움직이는 수단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연금 사회주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삼성물산의 경우에 이제 찬성을 했는데 롯데의 경우에는 과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할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은 압박성 연금이 카드죠. 입장을 네.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무슨 인수합병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건데 네. 국민연금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극적인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입장이 난처하겠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5% 지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명시해야 됩니다. 네. 내가 경영권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익만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영권 참여하겠다는 뜻은 접었습니다. 네. 접었으니까 국민연금은 굉장히 소극적인 일만 하겠다라고 당정이 만나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예. 예. 뭐 당초 이 경영권 분쟁을 두고 신동빈 회장과 반신동빈 회장으로 봤었는데 가족 내부에서 예, 좀 가족 내부에서는요. 갈등이 있었죠. 근데 예. 지금 신 회장이 육촌형이죠. 신동인 롯데 구단주 대행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주변의 그 친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 정리를 어떻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친족 대 가신의 형태로 예. 장남과 차남의 대결 구도가 정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할 때 부담감, 압박감을 느낀 가족들은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경영권의 미래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차남 혹은 장남의 지지 세력이다 이렇게 분류되고 나면 상당히 미래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경우가 그런 압박감을 느낀 분이 이제 스스로 입장을 애매하게 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립이다 뭐 이런 네, 입장을 그를 본 중립인데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일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겠죠. 네. 예, 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오늘 신동빈 회장이 세 번째 사과를 했고 네. 또 지배구조 개선,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